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 주의 시작,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하는 술주생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주식 생활이라는 코너인데요. 현재 시장에 가장 알맞는 시장에 관련해서 이 키워드에 맞춰서 저희가 핵심 진단하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이 짧은 50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토겐스탁 술주생 함께 하시는 홍주원 대표님의 노란톡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홍주원 대표라고만 검색을 하셔도요. 이 상단에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들어오시면 이 주식 초보자부터 중상급자 교육, 무료 공략주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정보, 뉴스, 시황 등도 공유하고요.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자유롭게 나누면서 궁금한 부분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장입니다. 지금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요, 채팅방에 알람이 너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람은 꼭 꺼두시길 바라겠고요. 이 참여가 잘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02-2654-918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로 참여 희망이라고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증시 이슈입니다. 좀 빠르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주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다소 비가 계속 내리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좀 맑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지수가 강했습니다. 코스피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더 강했고 코스닥은 연내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피 2186선, 코스닥 781선으로 오늘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하겠죠. 우리 홍주원 대표님 모셔서 더욱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우, 우리 홍주원 대표님의 마지막 우리 이 교육 시간에요. 했던 것들이 또 이번 주 올랐습니다.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게 딱히 없고요. 일단 우리 계속적으로 시장을 알맞게 진단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특히나 좀 특징적이었던 것은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네네.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뭐 외인과 기관이 네. 뭐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코스피 한정적으로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 네네. 수급세를 보자면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 2,000억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왔는데 사실 너무 지금까지 이탈된 그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도 좀 턱없이 부족한 너무나도 미흡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무슨 뭐 지수가 이렇게 움직인 거는 단순히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힘이 없었던 시장이었다라고 좀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지금 이 정도 매수세로 가지고 수급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 뜻인 것 같아요. 지수는 이 상승 행진은 이어가는데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자세히 알아야 될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하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저희와 이 50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키워드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코로나 혈장 치료제입니다. 네, 올 게 왔네요. 일단 우리가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 관련주들이 계속 이제 다시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길리어드 사이언스 렘데시비르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준 대표님께서 지난 시간에 네. 봐야 된다면 혈장 치료 보라고 했는데 네. 정말 혈장 치료가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그러면 실적을 좀 같이 동반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을 저희가 좀 압축해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혈장 치료제에 있어서 네. 관련주에 있어서 무슨 실적을 볼 필요는 없어요. 실적이 너무 지금 진단 키트라든지 조금. 진단 키트 쪽은 어느 정도 실적 호재가 있겠지만 혈장 같은 경우는 여기 혈장으로 인해서 뭐 호재 정도까지는 아니고 물론 개선은 되겠죠.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선은 되겠지만 이 뭐 진단 키트 하나만으로 뭔가 정말 좀 드라마틱한 그런 실적을 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오는 실적 같은 경우는 그냥 묻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하시지 않고 딱 그냥 기대감까지만 먹고 나오는 전략 꾸준하게 이어가시면 되고 제가 저번에도 이제 그 혈장 코로나 치료제에 관해서는 네네. 뭐 다른 백신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하고 지금까지 너무나도 이제 배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굳이 그 백신주들을 공략할 필요 없다. 혈장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배신을 할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가면은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혈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기대감이 지금 동반이 되었잖아요. 아마 내일까지는 기대감이 지속이 될 거고요. 내일 이후로부터는 또 이제 기대감이 빠지면서 이제 주가가 빠질 테니까 지금 이제 제 방송을 보시고 미리 이제 혈장 관련주들 이렇게 좀 담아두셨던 분들은 내일 좀 대응들 하시고 이제 주가가 빠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단 키트 쪽은 아무래도 그래도 실적이 조금 그래도 호실적이 좀 전망이 된다라는 이러한 이 영향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나마 좀 관심을 갖기보다는 좀 이렇게 지나쳐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제 뭐 진단 키트주들 역시나 네네. 이제 바이오 산업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산업군 자체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실적들이 되게 좋지가 않아요. 정말 뭐 상위 100개 종목 중에서 실적 좋은 종목들은 10% 내외거든요. 그런데 진단 키트 하나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냐? 라는 이런 관점에서는 자, 이렇게 볼게요.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고 회사의 잉여금은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 키트가 실적을 아무리 잘 낸다 그래도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어지면서 어떠한 회사의 발돋움의 장치로서 작용이 될 것이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조금 무리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야말로 종목별 내 이제 차별화적인 개별 이런 종목의 이슈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가긴 가겠지만 네네. 너무 이제 그쪽 산업군이 사실 되게 아시다시피 이제 뭐 재무 상태라든가 이게 안 그렇죠. 좋다 보니까 네. 그나마 보겠다 그러면 이제 시즌 같은 경우는 괜찮죠. 시즌은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기대감에 있어서 사실 많이 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시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되게 올바른 기업이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실적들 재무들 보니까 지속적으로 상승세였고 그런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즌이 한때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아요. 시즌이 갖고 있던 주가에서 지금 많이 올랐잖아. 네. 그러면은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과연 실적일까? 라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이미 실적은 아니겠죠. 선반영이 네.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실적까지 보고 그 기간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혹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들고 가겠다. 이거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투자죠.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이 동반됐을 때 적절히 대응하고 나오시고 그리고 다음 순환이 돌아줄 어떤 다른 섹터로 우리가 옮겨가는 게 더 현명한 투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의 혈장 치료제 진단 키트까지 관심은 가져보되 이 분석 내용에 관련해서 우리 홍주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보다 더 많은 정보로 저희가 같이 열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한국형 뉴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일단
원래 오늘이었지만 내일로 일단 미뤄졌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린 뉴딜 대포로 이제 사실 현대차, 디지털 뉴딜로 네이버가 이제 각각 분야 보고를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국형 뉴딜이라는 게 시장에 과연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수혜를 얻는다 해서 실적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진단 키트 이야기에 네네.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형 뉴딜을 제가 이제 뭐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지만 어차피 지금 이제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네. 한국형 뉴딜이라는 거는 정책 이름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맞아요. 그 자, 말씀해 주셨어요. 2019년도 2019년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준비해 오던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책이 자,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되게 민감해지고 안 좋아지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정책들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추가 편성을 하면서 정책 이제 뭐 우리가 자금이라 그러죠. 자금을 조금 더 유입시켜 주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국민들의 기대감을 받아 보기 위한 네. 이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키워드죠. 그냥 기존에 있던 정책에 돈 조금 더 놓고 그럴싸한 이름을 갖다 붙인 게 바로 그 한국형 그린 뉴딜입니다. 이미부터 있었던 정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은 투자를 센스 있게 잘하시는 분들은 이 정책주들을 미리 좀 오래전부터 조금씩 공략을 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4월 이후로 총선이 끝나자마자 그린 뉴딜 발표가 되면서 엄청난 기대감으로 사실 순환이 많이 돌아줬죠. 그리고 급등도 많이 나왔고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뉴딜은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관점에서 봐야 되나요? 기존에 있던 우선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관점에서 바라보자 그러면은 한국형 뉴딜은 그렇게 지금 기대감이 더 크게 올 수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왜냐면은 기대감이 많이 선방향이 되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뭐 주가가 안 올라간다 혹은 뭐 반영이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올라가겠지만 이전처럼 그렇게 가파른 상승 그리고 뭐 꾸준한 상승보다는 기대감이 그만큼 덜하기 때문에 상승폭에 제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단 내일이 돼봐야 알겠지만요. 정책주에서 또 뭐가 더 추가되는지 내일 분명히 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수소차가 워낙에 이제 많이 포진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덜 올랐던 이 폐기물 관련주라든지 이쪽은 좀 어떨까요? 폐기물 관련주 괜찮습니다. 폐기물 관련주 괜찮은데 네네. 과연 내일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고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 관련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린 뉴딜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다소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관점에서는 충분히 기대감이 동반이 될 네. 그런 섹터는 맞지만 조금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폐기물 관련주 같은 경우 소극적으로 조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이 얘기를 좀 다시 풀어드리자면은 비중을 많이 실기보다는 조금 적게 실어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그린 리모델링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환기 시설을 그야말로 보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태 그린 리모델링에 관련해서도 너무나 좋은 수익률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해서도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사실 이 뉴딜이라는 게 제가 이제 꾸준히 주식을 하면서 네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은 논리와 사고력을 가져라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의 논리만 갖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고력만 갖고 현재 우리나라 상태를 조금 되돌아본다 그러면은 이 그린 뉴딜 정책주들은 이미부터 우리가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 충분한 섹터라는 거죠. 이유를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지금 사실 좀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 물론 글로벌적으로도 다 좋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세금을 많이 걷고 있는데 지금 세금이 너무 많이 이제 나가기 이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국고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금리는 거의 이제 바닥을 찍고 있죠.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로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금리로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은 부동산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집값 폭락이 온다 보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당연히 경제 침체가 오겠고 소비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체크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식 시장은 왜 이렇게 지수가 올랐을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뭐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금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30%면은 사실 시청자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이야기인 거고요. 지금 이제 최저임금까지도 지금 사실 좀 가파르게 상승을 시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나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가파른 이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오히려 이제 그 아르바이트라든가 직원 안 쓰고 본인이 2배, 3배로 일하는 현상까지 나오긴 네네. 했었잖아요. 이게 임금을 올리더라도 조금 천천히 이렇게 모두가 조금씩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같이 올라가면서 인건비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살짝 반대가 됐잖아요. 경기는 살짝 떨어지면서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괴리가 좀 생기다 보니까 경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수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수를 끌어준 게 바로 이런 정책주라든가 뭐 대북주라든가 혹은 뭐 방산주라든가 뭐 이런 순환이 돌아줄 수밖에 없는 일부 섹터들인데요. 자, 근데 제가 왜 하필 정책주를 골랐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모멘텀이 없는데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과연 모멘텀은 뭐가밖에 없을까요? 아무래도 정부 정책 관련주겠죠. 맞아요. 네네. 그냥 정부 정책이 지금은 모멘텀이 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멘텀을 이미 상기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실효성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주들이 한 번 더 올라가더라도 막 좀 더 가파른 상승보다는 이제 그전만큼은 그렇게 수급이 많이 몰리지 않을 거다. 왜냐, 기대감이 그전만큼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앞으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순환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절대로 수급이 몰릴 때 들어가셔서 물리는 상황이 발생되셔선 안 되고, 수급이 들어가기 전에 순환을 미리 체크해서 미리 선 공략을 한 다음에 공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전략을 잡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렵다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홍준 대표의 오픈톡,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요, 이런 정보들 그리고 이런 교육들 꾸준하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무료 공략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 무료 공략주가 아직까지 안 나갔기 때문에 7월 무료 공략주 아직 대기 중이고요. 7월 말일쯤 되면은 아마 공략주가 7월 무료 공략주가 나올 거니까요. 방송 중에도 말씀해 주실 건가요? 방송 중에는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립니다. 이미 지금 방송 중에 벌써 한 2-3 종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를 시청자 여러분께 어필을 해야 돼요. 제 종목은 함부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네, 왜? 무조건 거의 90% 이상, 100% 거의 100%죠, 승률이. 지금까지는 승률이 이제 그 정도니까 너무나도 귀한 무료 공략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방송 중에서보다는 이 오픈톡, 노란톡 메신저에서 진행이 될 거니까 홍준 대표 노란톡 메신저 또 들어오셔가지고요, 참여하시면 매월 무료 공략주 받으시고 교육도 받고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보 분들에게 이제 교육도 나가고 있으니까 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죠. 같이 공부할 수 있고 잘 알면 자신감이 생기는 듯 홍준 대표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